우리 모두 기상관측 111년 만에 닥친 살인적인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무척 덥죠? 네,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요. 탈진하고 실신한 온열 질환 환자의 수가 무려 2.7배나 증가했고요. 사망자의 수는 5.6배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바쁜 분들이 이곳의 의료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북대학교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요. 작년에는 정말 푸른 빛이 돌던 유럽 지역의 사진들이요. 이번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가 정말 폭염의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대구 경보만 해도 40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날씨 때문에 응급실이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여름이 되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응급실은 방학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요즘 폭염 때문에 폭염과 관련된 온열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일사병, 열사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화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인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식중독 또는 물 갈아 먹어서 설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인성 질환이나 장염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외 활동을 이제 방학 중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익사 사고도 많고요. 그런 다음에 캠핑이나 이런 데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가스 중독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로 해서 지금 연일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네. 중국의 한 남성이요.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꺼내 먹었다가 소장을 70cm나 자르는 그런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냉장고 속 수박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참다가 병원에 가니까 장의 일부가 괴사했다고 하는군요. 네, 여름철에는 이렇게 음식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위험 상황들이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응급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얼음을 화상부에 대고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네. X입니다. 아, 틀렸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맞을 것 같죠? 근데 네. X입니다. 네. 저도 며칠 지난달에 벽에 접착제 이렇게 네. 붙이면서 이제 그쪽에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했고요. 이쪽 손이었는데 지금 화상 자국 하나도 안 보이시죠? 네, 없네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도 네. 많이 당황했었는데 지금 가르쳐드린 대로 응급처치를 하시면 화상도 충분히 응급처치가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우선은 얼음을 대서 이렇게 차게 식혀주는데요. 화상인 경우는 상처 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식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음을 대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피가 그쪽으로 안 가게 돼서 오히려 괴사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수돗물 있으시죠? 그래서 수돗물을 차게 해서 틀어 놓으신 다음에 그쪽에다가 상처 부위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차게 식히시면은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고요. 또 동시에 만약에 저처럼 그때 접착제가 여기 딱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강제로 떼지 마십시오. 그냥 차게 식혀두면 얘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옷이나 뭐가 부착되어 있을 때는 저절로 찬물에 식히면서 떨어지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요 처치가 끝난 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쪽에 화상 연고라든지 일반 연고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처 부위가 본인 손바닥 이상 더 넓게 퍼져나갔다던가 아니면 아예 하얗게 변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큰 물집이 잡혔거나 한 경우에는 그때는 응급실로 가셔가지고요. 응급처치를 꼭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음처럼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시원한 차가운 물이 더 낫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수돗물, 찬물로 식혀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배를 누르거나 몸을 흔들어서 이 폐와 기관지에 들어간 물을 빼내야 된다. 얼핏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OX 어떻습니까? 지금 막 가물가물하시죠? 예. 자, 이거는
X입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실제 익수 사고가 났을 때는 폐 쪽으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 물을 빼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익수 사고가 이제 사망 사고까지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수축이라든지 다른 이유고요. 폐에 흡인된 물로는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무리해서 빼내려고 뭐 배를 누르신다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우선은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물을 빼내거나 하는 술기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환자를 봤을 때 배를 많이 눌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번 익힌 음식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이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여기 우리 오신 분들이 주부분이 많으셔서 맞습니다. 네. X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 균들마다 어떤 경우는 열에 약한 균들도 있고요. 열에 강한 균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음식물 속에 있는 균들이 번식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생것보다는 암만 해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리 후에는 가급적이면 2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남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음식을 다시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가열하셔가지고요.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하신 다음에 드셔야 건강한 여름철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버리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맞는 방법인가요? 네, 냉동실도 좋지만 문제는 냉동실 안에서 다시 꺼내서 이제 보통 이제 재가온을 좀 해보시는 게 여름철에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요. 바로 드시는 거, 그다음에 보관은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하시되 만약에 다시 드셔야 되면은 재가온해서 드시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했지만은 알찬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119로 전화하거나요. 아니면 한밤중에도 저희가 응급실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응급의학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의외로 일본도 없습니다. 아, 정말. 예, 맞습니다. 응급의학과가 보통 이제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급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도 옛날부터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미국이나 선진국도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일부 주에는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가까운 일본마저도 응급의학과라는 전문 과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급의학이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과는 생겼지만 실제 과로서 이렇게 전문 과목으로 된 거는 산풍 사고가 19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1996년도에 처음으로 전문 과목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는요. 1995년 고해에 저희가 과를 개설했고요. 1996년도부터 응급의학과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합니다. 네. 응급실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요. 그다음에 노인 환자까지, 그리고 머리 아픈 환자부터 발에 종기가 난 환자까지 다양한 정말 환자들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환자들은 이제 흉통 환자들, 심근경색을 포함한 흉통 환자들이 있겠고요. 호흡 곤란 환자들. 그다음에 배가 아파요 하는 복통 환자들, 그다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이나 의식장애 환자들, 두통 환자들, 그다음에 약물을 잘못 복용하셔서 오시는 약물 중독 환자들,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심장마비, 보통 심정지로 오시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요. 또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권역 외상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권역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증 외상 환자들이 119도 있고요. 저 헬리콥터로도 아주 그냥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 또는 쇼크 환자들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환자들이 오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량 재해나 뭐 산풍 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산풍 백화점 사고 같은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미리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요. 요번에 최근에는 또 마리나 리조트라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네.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직접 출동을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출동도 네. 나가고요. 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산풍 사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앞에 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네. 이때 저 초짜 의사라 그냥 열심히 그냥 진료만 했는데 삼풍백화점 20주년 그 기념회에서 이 사진 찍힌 의사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있지만 그때 같이 고생했던 제 동료들,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뜻깊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큰 역할을 식으로. 해주셨군요. 그래서 네. 대량 재난 사고에 출동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1차 진료를 응급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환자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지요? 또 네.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요? 네, 자 월별 응급 상황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8월,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는 이제 물놀이 사고가 많습니다. 물놀이 사고랑 폭염. 그래서 지금 열사병이나 일사병 또는 뭐 열발진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되면서 9월하고 10월입니다. 9월, 10월에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네. 추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묘를 하고 오시죠. 그래서 보통 추석 전후로 성묘를 다녀오시는데 성묘 하시다가 제일 많이 쏘이는 게 이제 벌에 말벌 이런 거 이렇게 예초하시다가 다 하시기 때문에 벌에 쏘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실신하면서 사망까지 이릅니다. 실제 네. 저희 지난달에도 사망 사고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예초기를 다루시다가 이게 딱 풀이나 아니면 흙 또는 돌멩이에 걸리게 되면 눈에 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안구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박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9월하고 10월에는 여러분들이 예초기 손상이나 벌에 쏘이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암만해도 야외 활동이 좀 있다 보니까 진드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쯔쯔가무시라고 얘기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이렇게 성묘 또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진드기 물림, 예초기 손상, 그다음에 벌에 쏘이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이 많아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휴가철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휴가라고 인식을 하는데 네. 응급의학과에서는 정말 빨간 비상등이 켜지는 날이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꼭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사고들과 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일 많은 게 폭염과 관련된 응급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 폭염이 노출이 돼도 정상적으로는 체온이 36.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몸은 다 조절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때 땀이라든지 호흡을 통해서 여러 몸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능이 약간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이런 온열 질환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상황 보시면은 노인하고 어린이들은 이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발생하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음주 후에 열에 노출되시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네. 음주 때는 절대 힘들죠. 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약물 복용 중인 환자들, 특히 약물 중에서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드시는 환자분 경우는 암만 해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있으신 분들은 암만 해도 이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열 질환이 발생해도 본인이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요. 온열 질환 발생하는 요 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암만 해도 요번 여름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종류로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화상 입었어요 하는 것처럼 열발진도 있을 수 있고요. 열에 노출됐다 들어오면 이게 손발이 이렇게 땅땅 붙는 거 있어요. 그것도 열 부종이고요. 네. 이거는 온열 질환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열 강직이라서 배가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피로, 열탈진. 그다음에 열사병. 저희가 보통 열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저하되고 중심 체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망할 사례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열 발진부터 열사병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발진이나 부종 정도로 끝났다. 그러시면은 이때는 우선은 이 더운 곳에서 빨리 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를 켜느라고 창문을 다 닫아놨다 그러시면 우선은 환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저기서 빨리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햇볕에 노출되는 거를 피하시고 수분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그냥 옆에 생수가 있네 그러고 생수를 마신다. 그러면 오히려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전해질이 포함된 정 안 되면 소금물이라도 해서 맹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수를 복용을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제일 위험한 열사병,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체온이 40도로 철철철철 끌어넘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뭐 물을 뿌린다든지 뭐 그런 걸로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응급실에 오시면 저희가 기구나 또 기계, 첨단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뭐 한두 시간 내에 체온을 탁 떨어뜨려 주고요. 중환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응급실로 바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물놀이입니다. 이 물놀이 가서 좋은 기억만 있으시면 좋겠는데 네. 간혹 이제 여러 사고들이 생기고요. 익수 사고, 물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몰랐는데 또 낮아요. 그래서 실제 다이빙 사고에 의해서 척추 손상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네. 분들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해파리. 예전에는 해파리가 국내 해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파리에 쏘인 사고입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해파리에 쏘여서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서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그때 이제 해파리에 쏘인 상처 부위가 빨갛게 이렇게 발적 있고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식초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해파리는 좀 종류가 틀려서요. 식초를 뿌리면 오히려 독포자가 더 빨리 활성화되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네. 실제 요거 다음 해에 인천 해안에서 7세 7살 된 남자아이가 이 해파리에 쏘였고요. 그거를 식초로 응급처치하다가 포자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네. 생겼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내 연안의 해파리는 그 해양, 보통 얘기하는 뭐 필리핀이나 이런 태평양에 사는 해파리랑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든지 유령 해파리, 뭐 이런 다른 해파리들입니다. 그래서 쏘인 부위에 뭐 책찍 모양 상처 나는 건 거의 비슷한데요. 즉시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미지근한 바닷물로 씻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식초나 이런 거는 독소가 더 활성화되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있는 바닷물, 미지근한 거를 여기서 씻어주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요. 통증도 좀 조절이 되고 독소도 씻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씻어주시고요. 알코올이라든지 식초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억지로 떼내신다 그러면 살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미지근한 바닷물로 씻어내리시면은 이렇게 한 5분 정도 씻어내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응급의학에 대해서 듣고 계신데요. 자, 지난 7월 청주의 한 장어구이 식당에서 한 식구가 일가족 9명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네. 일가족이 질식을 내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다 그래요. 네. 알고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수출 사용해서 장어를 굽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네. 여름철에 음식 조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에어컨을 틀거나 이러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캠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숯이나 이런 것들을 피워서 여러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수시라든지 이런 게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저희가 보통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네. 발생하고요. 일산화 중독 뿐만 아니라 여러 황화수소라든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독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캠핑이라든지 집에서 숯이나 이런 거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창문을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환기를 반드시 시키시면서 조리를 하셔야 안전사고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꼭 장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음식을 조리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도 붉어지고요. 더워서 그런지 화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는 노년층에서는 심뇌혈관이라는 질환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특히나 이런 질환이 응급실에 더 빨리 가야 하는 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든타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쓰는데요. 골든타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간을 그 시간 안에 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환자 예후가 매우 나빠지는 거라 완전히 시계를 놓고 몇 시에 발생했는지 또 병원에 몇 시까지 도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서 그 질환을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빨리 보고 신고를 빨리 해주셔서 병원 내로 빨리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을 저희 얘기하고요. 제가 지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든타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뭐 중증외상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심뇌혈관 질환 중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우리 보는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마비, 심정지 요거 세 개가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 발생하고 나서 응급처치를 받기까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외에 왔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요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한 하루 정도 되면 참 좋겠지만 골든타임은 짧은 것서부터 그래서 심정지 같은 경우는 4에서 5분밖에 안 돼요. 네. 5분 안에 가슴 압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이분은 걸어서 집에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네네. 실제로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5분 이후에 119 도착이나 다른 게 진행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러면은 암만 해도 계속해서 병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뇌사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골든타임을 적용해야 되는 거는 심정지, 심장마비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뇌경색. 보통 이제 편마비가 왔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3시간밖에 안 돼요. 네. 요즘 치료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있어서 4.5시간, 4시간 반짜리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3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3시간 안에 응급실로 오셔야 저희가 혈전용해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아까 3시간,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6시간. 또는 뭐 요즘 방법이 바뀌어져서 뭐 9시간까지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들은 빨리 응급실로 데려오는 것만이 가족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셨지만 심정지 골든타임이 제일 짧습니다. 4에서 5분. 그러면 나는 4에서 5분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5분 이내로 들어오면 회복이 가능한 자리로 딱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도 걸어서 가족의 손을 잡고 나가신 경우도 있고요. 본인 아들이라든지 본인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또는 직장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많이들 살아서 주시고요. 대신 5분을 넘겼어요. 조금. 그리고 10분 안 됐어요. 하지만 이때는 벌써 뇌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뇌 기능이 100%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좀 오래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10분이 넘었어요. 이때는 그냥 뇌사 상태입니다. 네. 심장은 멎었지만 심장이 멎으면서 뇌로 피가 안 가면서 뇌가 다 죽기 때문에 10분이 넘으면 저희가 아무리 뭐 유명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인 경우는 5분, 4분에서 5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심정지 같은 경우는 4에서 5분 119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질환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가슴 통증이 있죠. 그래서 가슴 통증이 보통은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무거운 걸로 누르는 듯한 느낌서부터 그래서 뭐 코끼리가 뭐 누르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도 해주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체한 것 같아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한 것 같으니까 뭐 손 따고 소화제 복용하면 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처럼 위험 인자 갖고 있으신 분들이 체한 것 같다, 이상하네, 가슴이 좀 미직지근하다 그러시면은 이거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6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증상이 그래서 다 가슴 통증, 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아픈 것도 있지만 그냥 좀 뭔가 이상하네 요 정도서부터 체했네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도 딱 양치질 하시거나 음식물 드시다가 흐르네, 이거 안면마비가 생긴 거죠. 그리고 네. 눈이 잘 안 감기거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표정 지을 때 한쪽이 처집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한쪽이 절린다든지 아니면 뭐 타자를 친다든지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지 약화 증상이 있으시면 이거는 100% 뇌졸중이나 또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아까 3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응급실에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서 검사 진행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